관살과 식상의 비중 명조를 살피면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관살과 식상이라는 말이 있다. 관살 중에서 특히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성분이라 칠살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약하면 정관도 살이 되니 관살이 일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머리가 길면 잘라서 단정하게 하듯이 관살은 머리를 자르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약한 명조에는 관살이 부담스러운데 인성으로 살이 나여 일간을 돕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나 인성이 없을 경우라면 신약해도 식상으로 억제하는 것이 길하게 된다. 신약의 관살이 강하면 그것은 마치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아서 무엇보다 식상으로라도 관살에 불을 꺼야 하기 때문이다. 신왕하면 관살을 용신하여 일간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럴 때 식상으로 관살을 억제하면 관살이 위축되므로 일간이 날뛰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 즉 신약하여 관살이 강한 명조에서 식상이 있고 식상운을 만나면 일간이 관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 길한 것이다. 또한 신왕하여 일간은 관살의 억제를 기뻐하는데 식상이 관살을 극한다면 일간은 식상을 꺼려할 것이다. 그럴 때 인성이 있고 인성운을 만나면 비록 일간이 신왕해져도 위축된 관살이 식상의 극함을 벗어나 일간을 억제함으로 길하게 된다. 이처럼 신왕 신약의 원칙을 벗어나도 일간이 기뻐하는 것은 관살에 대한 식상의 극함을 살펴야 한다. 이와 같이 관살과 식상의 관계를 살피는 안목이 없다면 명조를 분석하기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렇게 신왕한 명조에서 식상과 관살이 함께 투출했을 때 어떤 것을 용신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늘 어렵게 생각될 것이다. 먼저 관살이 신왕한 일간에 대하여 극하려 하는데 인성이 있어 살인상생이 된다면 일간은 인성을 꺼리게 된다. 그때는 재성으로 인성을 제거함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신약하여 관살의 억제를 두려워하는데 식상으로 관살을 억제한다면 일간은 역시 식상을 기뻐할 것이다. 그럴 때 원국의 재성이 있어 식상이 관살을 극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살을 돕는다면 일간은 재성을 꺼리게 된다. 만일 재성을 제거하는 비거분을 만나면 일간은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관살과 식상의 관계부터 정리하면서 살피다 보면 사주의 안목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지지는 다만 충이 중요하고 형이나 파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지에서 충을 만나는 것은 천간에서의 극을 보는 것과 같다. 모름지기 일주의 강약과 해용신인지 기구신인지를 봐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진술중미의 충돌도 또한 마땅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봄날의 진월의 을목이 당령이라면 술토의 충을 만났을 경우 술토 속의 신김도 또한 능히 진토 속의 을목을 상하게 할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또 미월이라고 할 경우에 정화가 당령이라고 한다면 축토와 충을 만났을 경우에는 축토 속의 개수도 역시 정화를 손상시킬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3월의 을목나 6월의 정화는 비록 퇴기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만약 당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침내 용신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인데 충이 되어서 손상을 받아버린다면
용신으로 쓰기에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묘고는 충해야 열어서 꺼내 쓴다는 말은 나중 사람들의 잘못된 논리이다. 생각해보라. 고라고 하는 것은 목화김수에 뿌리를 묻어서 감춰두는 곳인데 가령 목화금수가 천간에 있고 지지에 확실한 뿌리 인묘의 목뿌리나 사오의 화뿌리나 신유의 김뿌리나 해자의 숫뿌리에 해당하는 노광이 없다면 오로지 진술중미의 자신들 창고에 뿌리를 내려서 의지하려고 할 것인데 충을 만나게 되면 미약한 뿌리가 뽑혀버릴 것이니 충으로 인해서 강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 사령한 글자를 용신으로 쓰지 않고 토 자체를 희신으로 쓴다면 충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움은 있을지라도 해는 없다고 봐야 하겠으니 대개 토의 경우에는 충하면 동하는 까닭이다. 형의 뜻은 취할 바가 없다. 가령 해가 해를 형한다든지 진진형, 유유형, 오오형을 말하면서 자형, 자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기운인데 어째서 서로 형한다는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자수가 묘목을 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서로 상생이 되는데 무슨 연유로 형을 한다는 말인지도 설명이 궁색할 뿐이다. 갑을 설명 2장은 적척수에서 형사를 인정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큰 사건들은 대부분 토원에서 발생하며 지지의 토가 2개 이상 있는 명조들은 대부분 육친과의 관계에서 불길함을 얻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토에는 백호살, 괴강살, 임묘, 고신과숙살, 형충살 등이 많으며 진술충 및 토는 수화금목을 붙잡아 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묘육끼리 만나면 왕지라 왕은 남을 돕지도 않고 도움받는 것도 꺼리기 때문에 자와 유가 만나면 자수가 병들고 계유병오와 묘가 만나면 오화가 병든다. 정묘병 반면에 장군인 생지인신사에는 남을 돕고 도움받는 것도 즐거이 한다. 해와 신이 만나면 장생이 되고 임신장생사와 인이 만나도 장생이 된다. 병인장생. 술미형과 미축형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토인이 별도로 형을 할 필요가 없다. 인목이 사화를 형한다고 하지만 역시 목생화의 이치가 존재할 뿐이며 인신이 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충이 되어 있는 것이라 다시 형을 거론할 필요가 없으나 거리가 원격되었다면 인신형을 논하게 된다. 충은 가깝게 있어야 하나 형은 멀어도 관계없이 일어나는 까닭이다. 그리고 상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육해를 말한다. 육해는 육합에서 왔는데 내가 합하려고 하는 것을 충하는 글자가 해가 되는 것으로 된다. 예를 든다면 자축이 합하려고 하는데 미토가 있으면 충이 되므로 자의 입장에서는 미토가 육해살이 된다. 또 반대로 축토의 입장에서는 오화가 자수와 충함으로 축오를 육해살이라고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적천수에서는 말하길 따지고 보면 자미에는 토극수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축우나 인에는 서로 상생의 원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다시 해를 거론하게 되는가 말이다. 한마디로 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되는데 육해의 뜻은 더욱 말이 되기에는 궁색한 의미여서 엉뚱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생극으로서 논하는 것이 옳을 뿐이다. 특히 파파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면 모두 해가 아니면 형에 속하는 것들이다. 더욱 무시해도 좋을 것이니
이제는 명리서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 고 말씀하였다. 토에는 백호, 임묘, 형살, 고신과 숙살 등이 있기에 큰일은 전부 토내서 나타나는데 어찌 형살과 토를 무시하는가? 안 될 말이다. 만일 오행의 생극 재화만으로 사주를 풀 것 같으면 친한 사람과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친한 사람이 나를 해치기도 하고 안 친하던 사람이 나를 돕기도 하는 등 세상의 모습은 천태만상이다. 그러한 논리라면 백호살은 간지가 서로 상극이 아니면 백호살이 아니라는 의미와 같다. 정축 백호는 상생관계니 백호가 되지 말아야 한다. 병술 백호도 그렇고 무진 백호도 백호가 아닐 것이다. 겨울에 태어난 나무에게 술생목으로 물을 흠뻑 준다면 나무는 얼어 죽고 말 것이다. 자묘형은 그렇게 나왔다. 또한 형충으로 고지를 연다는 것은 진술중미는 중기에 암장된 장간을 씨앗처럼 보존하고 있다. 즉 지는 계수, 술은 정화, 축은 신금, 미토는 을목의 씨앗을 중기에 보관해 두고 있다. 만일 수가 강한 명조에서 술토가 있다면 술토 속의 정화가 씨앗으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수극화를 당하지 않고 보존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화인 재성이 튀어나오는 시기는 언제인가? 바로 창고문을 여는 형충으로 인해 나오게 되는데 이를 계고한다고 한다. 즉 술토를 형충하는 진토, 축토, 미토를 만날 때 재성이 계고되어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진토와 축토에는 계수가 있어 계고되어 나타난 정화를 다시 정계중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화는 꺾일 수도 있으므로 수가 많은 명조에서는 진축이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토를 만나 술미형하면 미중을목은 목생화로 계고된 정화를 돕게 되니 길할 것이다. 18. 계임신병 겁제 일간 인수 편제 묘자 묘자 상관 겁제 상관 겁제 500. 임자 일간이 지지의 두 개의 양인에 해당하는 자수를 만났고 천간에 계수와 신김이 있다. 그리고 오행 중에 토가 없는 상태이고 년간의 병화는 절퇴지에 임하고 또 신김과 합하니 수로 화하는 형상이다. 가장 기쁜 것은 묘목이 월령을 잡고서 왕한 형상이어서 빼어난 기운을 설하고 있어서 능히 겁재와 양인의 강한 고집을 화하게 되어 수의 기운이 흐름을 타는 것이다. 사람됨이 공손하면서도 일리가 있었고 또 화평한 가운데에서도 절도가 있었다. 간목의 운이 되자 목의 원신이 나타나니 벼슬이 연이어서 올라가고 오화대 운에서는 묘목이 수를 설해서 화를 생하는 바람에 을미대 운까지 상승하여 벼슬이 군수에 이르게 되었으며 평탄하게 잘 보냈다. 흔히 말하기로 든다면 자묘에 물의 형이 있고 또 상관과 양인까지 있는 사람이니 반드시 오만하고도 무례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흉악한 일이 많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갑을 설명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 상관격이다. 상관은 흉신이라 인성을 보아야 하는데 월간에 있으니 상관을 다스려 사람됨이 화평하고 공손하다. 병신 합하여 원국의 수가 강하니 수로 화하여 용신인 상관을 도와 길하다. 화운에는 상관이 생재하여 길하지만 금운을 만나면 금극목으로 용신을 극할 것이나 다행히 지지에 자수가 있어 금생수, 술생목으로 통관하니 무난할 것이다.
이처럼 용신을 생해주는 원신이 옆에 있으면 직접 극하지 못하므로 길한 것이고, 귀신을 생하는 원신이 있으면 부서지질 않으니 흉한 것이다.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데 재성이 있으면 정관이 무너지지 않고 편이니, 식신을 극하는데 비겁이 있으면 식신이 무너지지 않으며, 겁재가 정재를 극하는데 식상이 있으면 파극되지 않는다. 그리고 잠묘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명조는 잠묘형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자월에 묘목이 있을 때 한겨울에 습목이라 얼어붙지만, 이 명조는 묘월이라 이미 겨울이 지난 때이므로 잠묘형살로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더구나 수가 강한 명조가 화대운을 만나니 한기가 풀리고 조후가 맞으며 억부로도 길하다. 또한 연월간에서 용신인 병화가 병신합으로 묶였는데, 화운을 만나면 병화는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어 병신합에서 풀려나니 온전한 용신 노릇을 하게 되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고서에 상관과 겁재와 양인이 동주로 모여 있으면 조상의 이름을 더럽힐 정도로 불길하다고 하였는데, 시주에 겁재와 상관이 있고 계수는 자수이기도 하니 이밀간의 양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겁재와 상관 그리고 양인이 모여 있다고 해도 상관이 길한 작용을 하며 격국이 길하고 대운이 기운으로 가면 불길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시주에 몰려 있으니 말년에 좋지 않을 것은 틀림이 없다. 사주 구조 익히기 을병정 무기경 유신묘 사진계 임신병 겁재 일간 인수 편재 묘자 묘월의 임수는 겨울에 얼음이 녹은 개울물이 힘차게 흘러내리는데, 수가 임자 양인이며 인수까지 힘을 보태니 너무 강하다. 다행히 묘목이 두 개라 수의 힘을 분산시키고 있으니 길하다. 그러나 묘목은 습목이라 강한 수를 설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대운을 보니 사엄이 화운을 만나고 천간에 을병이 있어 금을 억제하니 길하다. 물론 신운에는 파란 곡절이 있겠지만 적천수에서는 잠묘 형살의 불합리성을 말하는 듯하다. 그러나 자월이 아니고 묘월이라 얼어붙은 묘목이 아니고 또한 화운을 만나니 잠묘형보다는 식상이 재성을 만나 강한 수를 설기하여 식상생재하는 길함이 나타나게 된다. 19. 정경을 신정관 일간 정제 겁재 해진 미미 식신 편인 인수 인수사백 경진일은 통근치 않아도 백. 경진 일간이 늦여름에 태어났으니 김은 진기에 해당하고 토는 월령을 잡게 된다. 반가운 것은 정화가 당령을 한 것인데, 다행히도 시간에 정화가 투출까지 되었으니 용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신김의 겁재를 제어하는데 미토는 화의 여기에도 해당하고 진토는 또한 목의 여기이기도 하니 재관이 모두 통근을 해서 유기하다고 보겠다. 다시 묘한 것은 해시에 태어나서 해수로 하여금 토를 윤택하게 하여 금을 생하게 하며 다시 목도 기르게 된다. 그러니 사주에는 결함이 없다고 하겠다. 운이 동남으로 달리자 김수는 허약하게 되고 목화는 강력하니 일생 동안 흉함이 없었다. 진토 대운의 오화년에는 재관이 모두 생부를 만나니 향방에 붙고 그로 인해서 금당까지도 올라서 사마가 되었으며 수명은 축토까지 달했다. 갑을 설명 경금이 묘월에 태나 미중을목과 정화가
투한이 재생관격이다. 경금이 통근 저가 없어 신약한 듯 하지만 시지에 해수가 있어 조토인 미토에게 습기를 넣어주니 비록 조토라도 금을 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관을 모두 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길하다. 또한 연간의 신금이 월간 을목을 의신 중하려 들지만 시간의 정화가 화극금으로 억제하니 유정하다 하겠다. 운까지 재관을 돕는 목화원으로 향하니 일생 흉함이 없고 발전하였다. 그리고 진토대운에는 습토라 불리할 것 같지만 원국의 수가 적으므로 오히려 을목 재성의 통근처가 되고 일간을 도와주니 발전하게 되는 운이다. 축대운 지나 자수운에 들면 자진합수하고 해자합수하여 용신 정화가 강한 수의 극을 받아 무력해지니 겁재는 다시 정제 을목을 극하여 희용신이 모두 극을 당하는 연고로 무너진다. 사주 구조 익히기 정경을 신정관 일간 정제 겁재 해진 미미 천간의 상황을 보면 월간의 을목이 지지에서 중중한 토를 목끝토하니 귀한 존재이다. 그런데 년간의 신금이 을신중으로 극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정화가 다시 화극금으로 신금을 억제하고 있다. 즉 경금은 자신을 재련하여 기물을 만들려는 정화를 보았으니 간목을 쪼개 정화를 살리는 벽갑 인정의 구조가 되려 하지만 간목 대신 을목이라 격은 떨어지게 된다. 시간의 정화가 월간 을목을 겁탈하려는 신금을 화극금으로 억제하니 경금 일간으로서는 정화가 고마울 것이다. 더구나 을목은 중중한 토를 억제하는 고마운 역할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통근을 보면 을목은 진토와 해수와 미토의 통근을 하고 정화는 미토의 통근하여 유기하다. 운 또한 동남인 목화로 달리니 일생 동안 흉함이 없었으며 향방에 붙고 금당까지 올라 사마가 되었으며 수명은 축토까지 달했다고 하였다. 20. 정경을 신정관 일간 정제 겁재 축친 미축 인수 편인 인수 인수 440 이 명조는 앞의 명조와 별 차이가 없다. 재관도 역시 통근되어 기운이 있어 보인다. 앞 사주는 정화가 당령이 되었고 이 명조는 기토가 당령이 된 것이 다르다. 그리고 다시 싫은 것은 축시에 태어났다는 것인데 그래서 정화는 꺼질 지경이라고 봐야 하겠다. 즉 연간의 신금이 더욱 날뛰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축mit중으로 인해서 미토 속의 목화의 약한 뿌리가 모두 깨어지기도 함으로 있으나 마나이다. 초는 가부라 목화의 기운이 함께 왕성한 연고로 부모의 보살핌이 넉넉했지만 계사대운으로 바뀌자 정화를 극하게 되고 유금까지 불러들이니 허자론 겁재와 상관이 함께 왕성해져서 고통이 대단했다. 임진운에서는 처와 자식이 모두 죽었고 가업이 탕진되어 전혀 남은 것이 없었으니 결국 머리 깎고 중이 되었다. 흔히 하는 말로 비유를 한다면 충미충으로 해서 재관의 고가 열렸으니 이름도 얻고 재물도 모을 것이라고 할 모양이다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갑을 설명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 월간과 시간의 재관이 모두 투하여 재생관격이다. 그러나 앞 사주와 다른 것은 시지가 축토라 시간의 정화가 흡수되어 무력하며 년지가 축토라 축미중으로 미중을목과 정화는 축중신금과 계수에게 부서지니 불길하다. 또한 정화가 무력하여 년간의 겁재 신금을 억제하지 못하므로
월간의 재성 을목이 을신 중으로 부서지니 희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경금은 희용신이 무력하여 땅속에 묻힌 금과 같아 초년 갑오운에는 희용신을 돕는 운이라 부모덕이 있었지만 계사대운에는 정계중으로 용신이 부서지고 사촉합하여 유금까지 불러들이니 겁재에 의해 정제을목이 타격을 입게 된다. 임진대운에는 정임합으로 용신이 합으로 묶이고 진토에 설기되어 가업이 탕진되어 출가승이 되었다. 원국에서 충미충으로 재고를 열면 길하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양축토에 의해 미토에서 투출한 을목 재성을 금극목으로 다시 극하니 불길한 것이다. 만일 축토가 없이 미토만 있다면 축운이 도래할 때 재고를 열게 되니 재물운이 길하게 된다. 사주 구조 익히기 정경을 신안명조 정경을 신축진 미축해진 미미 본 명조는 앞 명조에 비해서 년지와 시지의 축토만 다르다. 당연히 대운도 목화를 달릴 것이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된다. 우선 연간의 신금이 자좌 통근을 하여 매우 강력하게 을목을 충극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의 정화는 앉은 자리 축토에 설기되어 무력한 탓으로 연간의 신금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을목은 신금에 의해 더욱 부서지게 된다. 앞 명조는 정화와 을목이 앉은 자리 해미로 합하여 유기적인 관계였으나 본 명조는 앉은 자리 충미로 충돌이 일어나니 을목은 정화를 돕지 못한다. 또한 정화가 무력하여 년간의 겁재 신금을 억제하지 못하므로 월간의 재성 을목이 을신 중으로 부서지니 희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경금은 희용신이 무력하여 땅속에 묻힌 금과 같은 신세이다. 초년 목화운에는 희용신 운이라 부모덕이 있었지만 계사대운에는 정계중으로 정화용신이 부서지고 사촉합하여 유금까지 불러들이니 겁재에 의해 희신인 을목이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임진대운에는 정임합으로 용신이 합으로 묶이고 진토에 설기되어 패망운이라 결국 세속을 떠나 출가승이 되었다. 이처럼 양축토에 의해 희용신이 무력해진 탓으로 무너진 것이다. 물론 앞 명조도 용신이 충합거되는 계사운과 임진대운이 길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희용신이 단결하여 서로 돕는 상태와 무력하여 제 앞가림도 못하는 상태에서 충과 합거를 당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